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 사주,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님의 사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달과 유펜스 서머시 모음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예, 갑작스러운,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명식은, 한강님의 명식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이제 지금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우리나라 작가들의 이렇게 명식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간단한 풀이를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한강님도 있고, 그다음에 박완서님, 그다음에 뭐 김영하님 작가들이 또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세 분을 좀 책을 좀 읽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명식을 제가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의 그 양심을 믿고, 저 시를 자기가 추측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들으셨겠죠? 자, 그래서 사주가 맞다는 전제하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딱 보면요, 자, 엄청 사주가 좋다라는 거를 좀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이제 격을 잡아야겠죠? 지금 신의 일주가 음,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태어난 금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자마자 금수상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던, 신금일간이 뭐 자월에 태어났던, 여기서 금수상관이나 금수식신은 같아요. 예. 그 귀한 이유가 같은데, 이제 빼어나다는 거죠. 이 금이, 이제 이게 차갑고, 좀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죠? 엄격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해자축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지혜로 무한을 해서, 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기가 빼어나다. 이렇게 자평진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 금수상청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 금수상관, 금수식신은 일단 요것만 해도 일단 좋은 격이고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화 기운을 보면 더 반갑다, 더 귀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금수식신보다 금수상관이 더 격이 높아요. 더 기가 빼어나게 설계를 잘해서 어, 이 보면요. 이제 희견살, 뭐 희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은 칠살을 말할 거고요. 그쵸? 관은 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 보면요. 정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예, 뭐 되게 유명인들, 그, 돈도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간 분들 사주 보면요. 정관도 많고요. 칠살도 많은데요. 이 금수상관에서는 이 칠살을 더 쳐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뭘 더 쳐주니 이런 거는 좀 가름하기가 힘들고 주변에 다른 십신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상관격에 지금 투출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간목이랑 임수인데 투출한 게 없으니까 이 월지 자체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신이 뭐가 있나 봐요. 원래 상관격의 상신은 인수, 그쵸? 상관패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있죠? 재성, 상관생재, 그다음에 칠살, 상관대살이죠? 상관대살격 되고 일간이 이런 경우는 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간이 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성은 재성이 아니죠. 재성 위에 있죠. 재성은 이제 상관생재할 수 있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상관격에서 원래는 정관은 기신입니다. 원래는 기신인데 예외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금수상관인 경우에는요, 어, 정관을 용할 수 있어요. 정관을 쓴다는 얘기예요. 내 좋은 상신으로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 되게 좀 차갑잖아요. 그쵸? 이게 금이 이제 이 차가운 물을 만나서 좀 뭔가를 발현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얼어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우가 돼서 병정화가 있어서
이걸 녹여주면은 더 빼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금수상관격만이 유일하게 정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이해하면서 외워야겠죠. 그래서 뭐 칠살은 당연히 얘도 하지만은 얘는 꼭 이런 논리 아니더라도 상관대살은 원래 성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따로 외울 게 아니고 정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상관격에 정관 있으면 파격이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정관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귀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조후예요. 조후. 예, 조후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상관격에 칠살이 투출해서 상관대살격입니다. 상관이 칠살을 해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신이 있나 봐요. 좀 없죠. 왜 비견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러니까 비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제가 그랬죠. 사주 8글자에서 대세운까지 오면은 더 많은 글자가 되는데 여기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한신 역할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해묘합이 될까요? 예. 자, 원래 동하면은 얘가 간목으로 동하겠죠? 그러면은 재성이 되는데 제격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천간에 비견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극목하니까 극제를 하죠. 극제. 예, 그러니까 제격은 될 수가 없고 그냥 상관격입니다. 자, 상관대살격은요. 제일 안 좋은 기신이 재성이에요. 재성. 예, 그렇겠죠? 왜 그렇죠? 예, 상관이 살을 해결해야 되는데 얘로 통관시켜 버리겠죠? 상관생재, 재생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하게 막기 때문에 재성이 기신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보면요. 딱 봐도 지금 경신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천간에.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재성 기신으로 인해서 어, 폐가 되는 일이 없겠죠. 두 개나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약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두 개나 있으니까 엄청 좋죠. 예. 이 사람은 비겁에 덕이 있는 거예요. 비겁은 뭐죠? 네, 뭐 동료, 형제, 친구, 대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자존심, 내 능력도 될 거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통변을 할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보면 해묘가 있잖아요. 뭐 격국으로 풀 때에는 재성이 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화생위제의 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화생위제 되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내 식상이, 내 재능이 돈이 되는 결과를 이루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생위제, 뭐 화록위생, 뭐 화록위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대운을 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요. 자, 처음에 가불목운이 와요. 그쵸? 예, 가불목운 재운이 오면은 어떨까요? 원래는 안 좋죠. 그쵸? 상관생재 재생살 되니까 원래 안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경신금이 있기 때문에 비겁이 얘를 극을 해주죠. 극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도 성운이에요. 자, 재를 극한다. 재를 탈제한다. 다 나쁘냐?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재가 귀신 역할을 할 때에는요. 그 재를 극해주면 오히려 더 발복을 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계수를 봐요. 자, 일단 개미 먼저 볼게요. 자, 개미는 식신인데요. 자, 원래 금수상관격에서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자, 금수상관에서 화를 봤는데 그게 칠사를 본 경우랑 지금 이 한강림 사주 같은 거죠. 정관을 본 경우는 조후 입장에서는 둘 다 오케이예요.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격국으로 그 다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되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푸냐면은 칠살이 있는 경우에는 보좌진이 필요 없어요. 칠살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필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정관인 경우에는 자평진전에 나옵니다.
정관이 되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사주 같은 건 만약에 병화겠죠?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 또는 인수라는 보좌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 정관이기 때문에 고관무보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합격입니다. 자, 고관무보가 왜 안 좋냐면은 식상운이 오면 바로 얘를 깨버려요. 그쵸? 파관되고 상관, 경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 만약에 있다면은 역시 훌륭한 사주지만은 재성 또는 인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상관, 생재, 재생관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상관 폐인이 돼서 그 정관을 지키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칠살이 있는 게 조금 더 조금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 정관보다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또 개미가 오면요. 개미 대운이 오면은, 뭐, 식신은 내 용신은 아니지만은, 역시 평간을, 정화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식신 대사를 하는 사주고요. 근데 나의 재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는, 뭐, 약간 뭐, 다른 재능으로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격국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강님은 이때 책을 많이 뭐 쓰셨겠죠. 예. 자, 문제의 이모대운입니다. 예, 대망의 이모대운은 정말 자기 용신인 운이 왔어요. 저기 무가 미에서 임수가 자기 용신이잖아요. 상관이 드디어 투출을 했죠. 예, 투출을 해서 자, 살짝 지워볼게요. 투출을 해서 드디어 이제 뭔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이 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모대운 지금 우리가 갑진년이죠, 그렇죠? 갑진년이 또 갑술월이네요. 자, 이때 대운 먼저 보면요. 임수가 투출을 드디어 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지지해서 이제 제안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대운에 투출을 해서 칠사를 제대로 해결을 했죠. 그 상관 합사를 했습니다. 합사를 했고 그 상관 대살격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밀간도 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관도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칠살도 강해야 돼요. 이 세 개의 균형이 고르게 맞아야지 이 사주가 대기한게 되는 거예요. 그 삼자 개균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상관이 너무 세다, 칠살에 비해서. 그럼 제살 태과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상관과 칠살에 비해 밀간이 약하다. 그럼 극설교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그러져요. 그런데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이때 드디어 상관 투출을 해서 상관은 적당히 강하죠, 지금. 그 다음에, 오화는 지지에 보면은 술토가 있어서, 그러니까 관의 뿌리가 되는 거죠. 또 원명에서는 관이 약간 약해 보였는데, 여기서 드디어 정화의 뿌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삼자 개균을 이룬 거죠. 그래서, 큰 대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갑진은 원래 갑목은 재성이니까 기신이죠, 그쵸? 귀신이 오면은 폐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경신금이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극제를 해주죠. 그래서 상관합살, 상관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비겁들이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재의 덕도 있고 비겁의 덕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풀어야 돼요. 예. 항상 뭐 제격 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상관 페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격을 이루면요. 재의 덕도 있고 인수의 덕도 있고 상관의 덕도 있고 인수의 덕도 있고 이렇게 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는 뭐 와서 동하는 게 없죠, 일단. 예. 저 원명의 신금이나 뭐 자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가 이번 달이 또 갑술월이에요. 그러면은 또 재성이죠, 그쵸? 그럼 나빠야 되네? 아니죠. 얘네가 두 개나 있잖아요. 이 강한 비겁의 기운이 얘네들을 다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대살, 상관합살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보면요. 이모대운 처음부터 2016년인가요? 예, 그때부터 맨부커 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많은 상을 타셨더라고요. 메디치 상까지 타셨다가 이번에 노벨상까지 타게 됐죠. 예. 대운 더 볼게요. 여기 경시는 뭐 비거분이 오니까 상관합살에서 비거분이 오면 뭐 일간을 튼튼하게 하니까 좋은 거고, 그쵸? 자, 이 무기토는 뭐죠? 인수운이죠, 인수운. 자, 인수운이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관 대살격에서
인수가 오면요. 우리가 딱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 상관이 이걸 해결하고 있었는데 칠사를. 자, 이때에는 인수가 대신 해결을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기식취살이라고 했죠. 자, 기식취살 제가 많이 얘기했죠? 식신을 잠깐 쉬게 하고 상관을 잠깐 쉬게 하고 인수로 살을 해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사주가 되겠네요. 이분은요, 뭐, 요때는 뭐 약간 중살이니까, 약간 요때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관살 혼잡보단 낫고, 자, 관살 혼잡운은요, 이거 아니죠? 병화죠, 병화. 자, 병대운이나 세운이 오면 관살 혼잡이 되는데, 그쵸? 병정화가 같이 있으니까. 혼잡이 되는데요. 이분은 혼잡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병화가 오면은 병신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잡을 해결한 거죠. 합관유살이 됩니다. 역시 귀하다. 보면 대부분의 운이 좋네요. 여기 끝에 정축 빼고는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유명인들 사주에 이런 금수상관, 상관대살격이 굉장히 많고요. 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음성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정신적 그런 학문, 문학, 예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평진전에도 문인이나 학자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금수상관 희견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소년이 온다를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두 번을 읽기 싫은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예전에. 자, 오늘은 한강님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